2007년이니까 이제 아마 영화 만들 당시가 2006년쯤이었을 텐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177개의 도시에 약 8,800개, 8,000개의 그걸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무려 1,200개의 도시에 유럽뿐이 아니고 유럽을 벗어나서 지금 85,000개가 넣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슈톨퍼슈타인인데요. 원래 이름이 슈톨퍼슈타인인데 앞에 슈톨퍼는 슈톨펀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고요. 지나가다가 어디에 툭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걸 의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한 번 이제 그 로마족의 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 사람이 이제 1947년생이니까 전형적인 68세대예요. 68년에 학생혁명 일어났을 때 노노우라 선생이 다 비슷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한 60년대 후반이 되니까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묻기 시작한 거죠. 그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하고 갈등이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세대부터 사실은 교육받았던 대로 탈나치화의 그 결과로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드러내야만 우리 기억을 하지 않겠어요? 난 몰랐다. 숨기기만 하면 안 될 테니까. 그 퀸터 데미시아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 소녀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두 다 위해서 그다음에 한쪽은 위안부 할머니 다른 한쪽은 강제노동 희생자를 위한 그 걸림돌을 직접 제작을 해서 그걸 들고 왔어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왔을 때 저희 그 바로 뒤로 돌아보시면 저게 이제 디딤돌 처음 놓는 장면이거든요. 제일 두꺼운 반지 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이고요. 제일 두꺼운 손가락이 아마 윈터 데미지 손가락일 겁니다. 또 두 번째 영화 솔로머스 림의 주인공인 정병호 선생의 손 그리고 도노이라 선생의 손 이렇게 손들이 다 그 손들입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독일 지역에만 쭉 그 돌을 놓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유럽 바깥에 왜냐하면 나치가 거의 유럽 전역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유럽 독일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겪는 일들이 그려진 게 아주 재밌어요. 일단은 오스트리아로 갔어요. 오스트리아는 희생자이기도 하고 또 가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독일어권이고 심지어 히틀러가 태어난 곳이 독일과 접경 지역에 있는 바로 마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는데 둘이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자발적으로 병합됐어요. 독일하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폴란드쯤 가면 완전히 이제 피해자인데 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그래서 한 나라로 묶여 있었거든요. 1차 대전 때까지.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많이 거주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유명한 그 위에나 출신의 음악가들, 뭐 예술가들이 시그문드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헝가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그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의식화를 거치면서 그러나 본인이 원래 설치 예술가입니다. 조각도 하고 하는 설치 예술가인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그 의식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우하게 된 게 바로 그 로마니들과의 만남인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 로마니들이 오랫동안 그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끌려가는 곳까지를 뭐 설치 예술품을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그러는 거죠. 아 여기 그 집시라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부를 보면 다 주거했다고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툭 발에 걸리도록끔 그야말로 걸림돌을 놓자. 지난 열흘간 저는 흰 장갑과 흰 천에 쌓인 유골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제노역 중에 세상을 떠난 조선 젊은이들의 영령을 고향에 모셔오는 긴 여정을 함께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카메라 기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무엇에 관한 다큐멘터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They're doing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은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선연한 이미지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모셔오기 위해 흰 장갑을 낀 한국과 일본 제1동포 젊은이들이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주검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었던 저는 태평양 전쟁 때 전쟁이 2, 3년만 더 계속됐더라면 포로가 되어 일본의 탄광에서나 또 어디선가 조선 사람들과 함께 노역했을 수도 있고 또 죽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서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일본을 연구하고 있고 만약 그때 희생되어 있더라면 이런 걸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저는 한 사회를 볼 때 그 사회가 사람들이 어떠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는지 묻곤 합니다. 즉 그 사회가 희망의 흰 면장갑을 끼고 사람들을 안고 가는지 아니면 아베 정권처럼 혐오의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사람들을 안고 가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저의 견해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시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알고 기대하며 숨을 거둔 뒤에도 우리를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품위 있는 사회는 그 기대와 기억의 모든 시간에서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흰 요람을 든 동아시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미국인들이 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 모습을 보고 그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상징인 흰 비둘기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놓아주면 날아가 버립니다. 흰 비둘기 대신 흰 장갑을 생각합시다. 우리 손에 흰 장갑은 말합니다. 날아가지 마라. 우린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수십 명의 동아시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정부가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날을 잃어버린 유고를 담은 함을 모든 인간의 삶을 담고 가는 신성한 상징으로 바꿔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노력하는 날을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가는 그 날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데이빗 플랫